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역거래, 특히 그 오일 거래에 있어서는 그 상대방 리파이너리 회사를 꼭 방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리파이너리 회사들은 잘 오픈 안 하려고 그러지요. 왜냐하면 이제 그 리파이너리 회사가 갖고 있는 보안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리파이너리의 실질적인 어떤 엔지니어링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인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니까 설득을 잘 지켜서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하고 사인한 리파이너리 셀러적 대표나 또 여러분에게 할당된 제너럴 디렉터를 꼭 만나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체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피듀시리 어카운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셀러나 리파이너리가 여러분의 DSC나 SBS를 받고자 하는 피듀시리 어카운트를 받았을 때에 반드시 이 피듀시리 어카운트에 CIS를 받아야 됩니다. 그 CIS를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은 뭐 뱅크 개런티를 만들거나 SBS를 만들더라도 CIS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클라이언트 인포메이션 시트.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 상대 고객의 어떤 디테일된 정보를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거기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컨택 포인트예요. 지난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보통 뱅크렌트나 SBC를 리즈나 푸시할 때 보면 여러분들이 CIS는 받지만은 거기에 있는 프로바이더로 컨택할 수 있는 전화번호나 이메일이 없다면 이메일은 줄 수가 있죠. 그쪽에서. 왜냐하면은 프로바이더 이메일은 가장할 수가 있는 거니까. 전화는 잘못된 번호를 줄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 딜레이트를 합니다. 이 에이전트나 브로커 사이드들이. 그래서 저는 요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암만 앞에 떡이 좋고 김이 모락모락 나더라도 여러분이 컨택 포인트를 잡지 못하는 계약서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중앙아시아나 이쪽에 중동 쪽으로 유행하고 있는 오일 거래 이제 방법 중에 보면은 현금화로 많이 가고 있어요. 왜냐? 자신 있는 리파이너들, 진실한 리파이너들은 자기들을 완전히 오픈하고 자기들이 최소한의 로딩,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얼로케이션을 실을 수 있는 또 그 정부로도 공정받을 수 있는 이러한 최소한의 비용만 된다면은 항상 여러분하고 상담에 응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받으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을 하고 나면은 SPA를 사인하고 나면은 파살 POP가 오잖아요. 이 파살 POP에 대해서는 미니스트리 오브 에너지 디파트먼트, 에너지부 장관실에서 다 공증을 해줘요. 장관이 사인해본 그 자체가 정부 공증이에요. 장관의 실인이 들어가고. 그런데 일부 리파이너들은 이 얼로케이션에 대해 가지고 뭐 퍼블릭 노타리를 해야 된다고 이제 비용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0.5% 정도. 그것은 끝까지 거부를 하셔야 돼요. 차라리 0.5%를 줄 수 있는 재정 능력이 된다 그러면은 내가 5%를 걸겠다. 그러면은 5%를 걸고 이 로딩 포트에서 여러분들이 얼로케이션을 다 실어달라. 프로덕트를 다 실어달라. 이렇게 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진정한 리파이너리는 여러분들의 그런 딜에 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프로덕트의 얼로케이션, 파살 POP를 퍼블릭 노타리 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있다. 그것을 달라. 이런 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상대 리파이너가 진실하도록 응하지 말고 설득을 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SBS나 DLC도 피듀시리 어카운트로 보내주면서 얼로케이션에 대한 공중 비용까지 여러분들이 부담할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차라리 5%나 10%의 비용을 주면서 이 프로덕트를 실어달라는 어떤 확증을 받아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리파이너리를 방문하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의 누차로 에스크로 컴퍼니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에스크로 컴퍼니에 여러분이 에스크로를 할 때는 현금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무엇을 해야 하냐?
퍼포먼스 본드. 옳은 리파이너리는 퍼포먼스 본드가 하자 그럽니다. 예를 들어 퍼포먼스 본드 10%를 리파이너리도 10%의 퍼포먼스 본드를 에스크로 관대에 놓고 또 바이아도 10%의 퍼포먼스 PB를 넣어가지고 수행하지 못하는 쪽에 퍼포먼스 본드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물론 퍼포먼스 본드를 만드는 데에는 그 퍼포먼스만큼의 현금이 있어야 되지만은 위험성이 적은 거지요. 일단은 퍼포먼스 본드로 에스코로를 하게 되면은 쉘라 쪽에서 더 위험 부담이 많죠. 날짜를 지키지 않는다든지 쉘라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콘트랙트 사항에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로 인해서 늦추게 되면 그 퍼포먼스 본드는 반드시 바이아 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10%를 버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에스크로 컴퍼니도 마찬가지로 리파이너처럼 여러분들이 방문해가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 체크하는 방법 첫째 뭐냐? 에스크로 컴퍼니의 어그리먼트를 여러분의 변호사라든지 또 이 분야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꾸로 물어봐야 됩니다. 에스크로 컴퍼니에. 자, 너희들이 에스크로 컴퍼니의 드랍트를 보면 이러이러한 조항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한다. 맞느냐? 이래가지고 캐치 앤 앤서를 몇 번 해가 그것을 법률적 자료로 남겨놔야 돼요. 그 다음에 퍼포먼스 본드. 예를 들어가 뭐 기름의 금액이 한 3천만 불이다. 그러면은 300만 불의 퍼포먼스 본드. 딜을 잘하게 되면 5%의 퍼포먼스 본드를 여러분이 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스크로에는 절대로 캐시를 여러분이 넣으면 안 됩니다. 디파짓을. 아무리 리파이너리가 정확하더라도 캐시는 절대로 디포짓 하지 마시고 PB, 그러니까 일을 수행한 데 대한 책임을 지는 페널티를 할 수 있는 퍼포먼스 본드를 여러분이 거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오일 사업의 성공, 오일 모의의 성공은 두 가지 전제 조건. 첫째, 절대적으로 쉘라의 컴퍼니를 방문하고 여러분에게 할당된 쉘라의 담당자 제너럴 디렉터와 반드시 그 컴퍼니 안에서 대화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피듀시리 어카운트가 조금 부족할 경우는 교체를 요구해야 돼요. 아, 내가 체크해 보니까 너 컴퍼니가 보내준 피듀시리 어카운트가 좀 불안하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듀시리 어카운트로 달라 이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체인지가 되도록 이제 이거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셀러 쪽에서는 어덴던 레터를 내죠. 그러면 피듀시리 어카운트가 아니라 에스크로로 가자.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퍼포먼스 본드로 가야 되는 것이 적은 금액을 건다고 저는 캐시를 걸면 안 돼요. 옳은 리파이너는 절대로 캐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PB를 이야기하니까 PB를 쉘라도 에스크로 컴퍼니에 넣고 바야도 넣고 그러니까 바야가 유리하죠. 왜냐? 이걸 넣는 순간에는 얼로케이션이 공정이 되고 바로 이제 로딩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그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인내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 리파이너라고 협상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정확한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고 하게 되면 서로 뭐 이것이 네 문제다 내 문제다 크레임이 어떻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PB를 서로 같이 에스크로한테 넣어버리면은 책임지는 쪽은 반명이 책임진다. 그럼 CIF 경우에는 바이어가 손해볼 게 없어요. 셀러는 의무를 해야 되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절대 에스크로한테는 캐시를 디포짓하면 안 된다. 퍼포먼스 본드를 디포짓한다. 리파이너를 방문해서 여러분의 셀러가 정확히 체크하고 피듀시 어카운트 여러분이 철저하게 피듀시 어카운트의 CIS를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체크를 해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